자, 장이 시작했으니까요. 빨리 이분 모시겠습니다. 네. EBS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불장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이제 장 출발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보합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한 3.86포인트, 0.16% 올라서 2,487에 아 그래요? 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입니다. 1.1포인트 올라서 0.15%, 732포인트에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이 좀 나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은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진한 상태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두 기업이 이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기업들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좋긴 하네요. 여전히 그 SKC가 이제 동박회사죠. 오늘 3.6% 주가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철강주도 좀 좋은 모습인데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과 광물까지 겹쳐서 오늘도 한 3% 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가. 예. 그 철강 경기도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 하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하나솔루션도 이제 민주당이 그 네바다주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상원 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IRA 법안 계속 좀 그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2.5% 그래서 오늘 태양광주들도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한 4% 정도 올랐고 OCI도 한 2.9%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한 2% 그리고 아까 철강주인 동국제강도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 좀 빠지면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출발 안 했지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또 활발하게 잘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것 올랐던 같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이제 뭐 대중주 조금 조정받고 네, 맞습니다. 예. 개별 시장 그렇게 되는.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좀 빠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넷마블이 좀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오늘 마블이 실적이 안 너무 안 좋아. 실적이 너무 안 너무 안 좋아. 네. 아까 김종희 의원이 한 가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실적 좋냐고 그럴 때 좋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되게 실적이 안 좋은 안 걸로 좋아요. 나온 거야. 네, 굉장히 넷마블이요? 마블이.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기대작이었던 세븐하이츠 레볼루션인가 그 게임이 사실상 흥행이 완전 좀 참패를 했거든요. 넷마블에 예. 세븐하이츠 뭐예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란 게임이 아, 있는데 근데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이제 올해 나왔는데 네. 좀 기대 이제 레볼루션? 네,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세븐나이트라고 대전에 있는데 그 터미널 옆에 세븐나이트가 있어. 야 거기 웨이터 정프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세븐나이트. 전국의 저기네. 나이트클럽에 그 웨이터 중에 정프로 있을 수도 있다. 한 명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프로. 저 예. 2년 연결의 프로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 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정방꿀 아니야? 자, 네, 그래서 오늘 뭐 게임 근데 좀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아요. 크래프톤도 한 2% 빠지고 있고 NC소프트는 실적이 되게 잘 나와서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어허.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한 13% 1% 올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13.41%. 급등을 해가지고 정프로 13.41 알았어. 하루에 네, 그 큰 주식이 네. 와, 대박이네. 실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적과 이제 그 기대 신작이 이제 나온다고 또 하니까 NC에 예, 내년 2분기에 아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플러스인데? 네, 아까 LG 화학 아침에 플러스 좀 많이 낮게 나고. 출발했었는데 엔솔은 다시 뭐 플러스 권역으로 하네요. LG엔솔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상승폭이 좀 커졌어요. 네, 사실. 다시 지금 LG엔솔 올라가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여가지고 그게 약간 좀 부담이지만 코스피도 한 10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은 자이언트 스텝이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첨보가 이제 증권사에서 좀 호평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5% 오르고 있고 셀리버리, 네이처셀 같은 바이오주들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이 2%, 에코프로가 2%,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한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보고서로 한 1.7% 정도 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안 좋은 거는 컴투스가 한 10% 지금 급나가는데 컴투스가 생각보다 지금 이번에 그 지난주 이제 나왔죠. 미국에. 거래소 문제. 뭐 거래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신작 게임이 미국에 좀 나갔거든요. 컴투스가 예, 그 사머너즈 워 아, 크로니클. 근데 순위에 거의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매출 순위에. 그래서 좀 신작 아니 게임 그러니까 실명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 그래도 코인하고 관련성이 있는 데들이 위메이드고 컴투스 그다음에 그게- 컴투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예? 근데 자체 컴투스도 뭐였죠? FTT였나요? 그 네. 코인? 네. 그쪽에 뭐 연관됐다라는 뭐 그때 뉴스도 잠깐 나왔던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근데 본업이 게임이니까 게임 흥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실적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0% 빠지고 또 코인과 연결돼서 주가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같고요. 좀 뭐야 이게 코스닥 마이너스 났네. 응?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네. 아, 그리고 위메이드 뭐 데브시스터 다 게임주들인데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난 걸 뭘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좀 게임주들이 좀 그래도 지난해 NFT로 좀 연결돼서 좀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본업을 잘해야 돼. 결국은 네. 본업이 중요해. 본업이.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 위주로 좀 그러니까 코스피도 비슷하고요. 음흠. 코스닥도 게임주가 좀 약하고 그 외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빠지고 일부 바이오도 좀 시총 큰 것들이 좀 밀리면서 코스닥은 약간 하락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올라서 2,400 거의 90선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이 470개, 하락이 302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뭐 약보합입니다. 0.76포인트. 0.1% 하락한 73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하락은 했지만 일단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상승이 715개, 하락이 643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은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67억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화학주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으로 좀 사고 있는데 네. 아마 중국의 좀 방역 규제 완화 이 기대감에 좀 계속 매수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파는 거는 게임주 같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을 가장 많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살짝 그런 기대감이 좀 있나? 뭐 어떤 기대요? 아니 좀 무역이나 이런 거 좀 정상적으로 전혀 같이 기대감이 해보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혀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건 저는 저 좋은 신호로 봅니다. 굿 시그널이에요. 전혀 기대를 안 GS에. 음. 왜냐면 기대감이 없어야 됩니다. 음. 기대감이 없어야 뭐래도 조금만 나와도 고기 시장에 바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이게 3년 동안 갈고 닦은 정프로의 어떤 해안 같은 거랄까요? 예. 저는 기대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반응들이 또 이래. 예. 이 반응 뭐 내가 나올 줄은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은 6개 관련주가 좀 세네요. 교촌 FM이 마니커가 좀 오늘 오랜만에 많이 커? 마니커도 좀 올라가고 닭고기는 마니커죠? 닭고기. 좀 몰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월드컵 시즌 좀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좀 관련해서도 닭 많이 좀 팔리죠. 예. 예.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광고주라서 그런 거고요. 그 닭고기 드시면서 그 치킨 같은 거 드시면서 막 어떤 분은 맥주도 그 통풍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치맥이 통풍이 제일 안 좋대요. 그러면 치킨에다 뭘 먹나? 가스활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환상적인 조합이더만. 진짜 환상이에요. 일단 이름을 그래서 가스환으로 하지 왜 그랬나? 환상이에요. 치킨이요. 일단 딱 그 저 뭐예요? 닭다리 하나 정도를 딱 먹어. 중간에 그 다음에 가스화를 한 반병 정도 딱 먹잖아. 그러면 트름이 확 나오면서 다시 닭다리 하나에 도전이.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트름을 왜 해요? 가스활인데. 생리작용이에요. 네, 오죠. 편의점에서 편하게 찾으실 수 있는 가스활. 바카스 대신 가스활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 환상적인. 깔끔합니다. 아주. 정프라고 나올 때 해봤다니까. 아니 먹다가 가스활이 판촉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술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딱 먹었거든. 트름을 그냥 치활. 치활이 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6개 쪽이 6개 쪽이 오늘 제일 센 편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모처럼 괜찮아요. 또 부품주에서 한온 시스템이 한 3.7%, 기아, 현대차가 각각 2.5% 이상 모처럼 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좋고 또 오늘 석유화학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대한유화가 한 6% 급등했고요. 금호석유도 한 3%, 롯데케미칼도 한 3%.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그다음 미디어 업종이라든가 또 오늘 웹툰 같은 컨텐츠 업체들 좋고요. 또 2차전지 소재도 오늘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철강주도 오늘 각각 한 1에서 2% 정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좀 그러네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같은.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좀 일단 그 금리 아니 그 물가 좀 꺾이다 보니까 부진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자이언트 스텝이 강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주가 오늘 가장 안 좋은 편이고 게임하고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와서 지금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도 오늘 한국조선해양만 좀 올라가고 대부분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체가 어려울 때 하나만 올라간다. 네, 오늘 한국조선해양만 한국조선해양만 올라가고 좀 있습니다. 플러스권 좀 유지하고 있고요. 야. 그리고 오늘 뭐 이제 건설주들도 좀 오르락 내려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네옴시티 좀 관련해서 또 빈살만 오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그래도 한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이제 기업이나 업종은 좀 올라가는데 확실히 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늘은 되게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암호화폐는 지금 뭐 너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엄청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글쎄, 게임에서는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 그죠? 암호로 이제 엄청 돈 벌다 보니까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렇지. 그 게임이라는 게 네. 그렇게 막 그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가면 고용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거 뭐 화폐 발행하면 뭐 돈 떡떡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장이 상당히 끝난 것 같고요. 아유, 하여튼 이게 실무 시장에도 영향을 좀 자꾸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큽니다. 자, 일단 리포트들 한두 개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주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저희 이제 신중호 팀장님하고 김윤종 연구원이 이제 2,500포인트 좀 목전에 왔는데 좀 상방도 만만치는 않다. 이런 내용이고 갑자기 좀 세상이 정말 달라진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주 환율이 뭐 거의 폭락을 해버렸죠. 거기다 코스피도 지금 벌써 2,500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설 수 있을까? 뭐 근데 지금은 뭐 오를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분분한데 일단 저희 당사에서는 그 극단적 공포 상황이 그 PBR 0.8배 거기가 한 2,100 정도가 좀 됐었는데 그 가격을 이제 밑으로 붕괴되지 않고 올라온 건 좀 다행인데 한국의 PBR이 한 배를 넘어가려면요 수출 증가율이 좀 돌아서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근데 지금 확정 PBR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PBR 한 배가 한 2,586, 한 2,590에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서 4, 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넘기 위해서는 일단 수출 증가율이 터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OECD 경기 확산 지수가 좀 꺾이고 있어서 그게 좀 돌아서야 좀 이 수출도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은 조금 한 배를 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쇼 커버링이 좀 워낙 최근에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뭐 네. 카카오페이가 오늘도 급등하거든요. 카카오페이 거의 네, 10% 오늘도 거의 올랐던데. 10%.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금리가 좀 약간 내려선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공매도 환매가 좀 많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별로 막 주가가 바닥에서 뭐 20-30%씩 올라가는 일들이 앞으로도 좀 펼쳐질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업사이드가 시장이 지금 아직은
2,500에서는 많지 않은데 네. 그럼 어느 업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 이런 좀 내용인데 일단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그 신종훈 팀장님 얘기로는 좀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반등에서 못 올라온 건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자동차 이 세 개거든요. 근데 특히 자동차가 뭐 내년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완전히 뭐 소외를 받아버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고 또 지금 자동차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역발상의 관점에서도 한번 자동차 업종 좀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안타 증권의 황교윤 연구원님이 아마 오늘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 급등하는 게 이 보고서 때문이라고 좀 제가 좀 추정을 하는데 NCC라 그러죠. 이제 NCC 회복에 서막이 시작이 좀 됐다. 그래서 이제 NCC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프타를 이용해서 나프타를 이제 크래킹 분해한다 그러죠. 그걸 분해를 하면 에틸렌이 나오거든요. 그 에틸렌을 가지고 모든 석유화학 제품들을 다 만드는데 그게 결국 이제 NCC 업황이 좋아져야 석유화학이 좋아지는데 뭐 올해 최악이었죠. 롯데케미칼도 한 몇 천억 적자를 보고 근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나눴는데 정유는 일단 좀 내년에 조금 다운될 것 같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좀 내년에 정유 설비 증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태양광도 이번은 대부분은 좀 태양광 좋게 많이들 보시는데 황교안 연구원님은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태양광도 역풍이 불 것 같다. 내년에. 지금 올해 너무 과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내년에 물론 이제 설치 수요가 늘고는 맞는데 공급 과잉이 좀 우려되는 것 같다. 그래서 태양광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일 부진했던 석유화학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세요. 내년에는 공급 과잉이 완화된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에틸렌 설비가 매년 1,100만 톤 늘어났는데 네. 내년에는 4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이제 설비 규모가 좀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도 좀 많이 해소됐고 또 중국이 좀 최근에 좀 리오프닝 하니까 그래서 각각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되게 길어요. 제가 그냥 요약만 해드린 건데 한번 석유화학 주주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이제 이규화, 도현우, 이화정, 김재훈 연구원님이 이것도 굉장히 한 100페이지 넘는 자료인데 XR 기기 있잖아요. 그 이 XR, AR, VR 또 MR 혼합 현실 네. 이 세 개 이제 합친 걸 이제 XR이라고 하는데 이 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좀 그 보고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성장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성장한다고 많이들 보시는데 NH투자증권은 내년에도 역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스마트폰? 예, 내년에도 4.4% 감소할 것 같다. 근데 일단 업계에서는 내년에 한 3% 이상 성장으로 대부분 봐요. 근데 이제 NH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쪽에서 이런 관련 기업들 투자해서 성과 내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이제 애플 아이폰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기기는 XR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쓰는 거 말고도 이제 저 안경처럼 나온대요. 글라스? 24년. 글라스도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XR이요? 헤드 마운트는 안 되죠. 헤드마운트. 네. 헤드 마운트는 일단 사람이 쓰기 힘들게 만들어서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이 쓰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된 거 지금까지 뭐 하나라도 있나?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딱 2분도 못 쓰고 있겠던데 네. 답답해서. 네, 그건 안 돼요. 멀미도 나죠 사실 좀. 멀미도. 멀미도 나고. 이게 해상도가 안 좋으면 진짜 멀미 나요. 네. 네, 그래서 안경형은 뭐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경형도 과연 될까? 그 XR, AR 해가지고 진짜 한 10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기술 개발하고 뭐. 예전에 구글 글라스 한번 나왔다가 실패했죠. 처참하게.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 헤드 마운트라구나 이거. 그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시력 향상시켜주는 그 헤드 마운트 XR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무슨 이렇게 쓰는 거에다가 핸드폰 딱 껴놓으면 거기서 이제 눈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초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쓰기 불편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 MC 스퀘어라고 있었어요. MC 스퀘어. 뚜뚜뚜뚜뚜뚜뚜 이거. 결국 그거 뭐 부도났나? 어떻게 MC 스퀘어 장산 잘 됐죠 그땐 그래도.
그죠. 아니, 수험생들이 많이 했었죠. 그 학부형 부모님들의 그 생각을 먹어버린 거지 거기서. 야, 아니 옆집 아들놈이 저거 해가지고 뭐 서울대학 간다는데 대양 이해신가 그래 대양 이해시. 아 그래요? MC 스퀘어. 지금은 뭐 그거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얼굴에다 막 쓰고 막 하는 거 있잖아. 또 이거 뭐지 LG에서 나온 거 막 있잖아. 뭐 자외선 해가지고 얼굴 쓰는 거 마스크. 예. 난 그것도 아니 그거는 이제 자외선을 쏘일 리는 없죠. 그거 안 맞자고 그렇게 노력들 하는데 적외선 자외선을 얼굴에 쏴주는 게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그거 LG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제품들 많잖아. 그 장사 안 돼요? 그 몇 년 지나면 이게 뭐 하던데 쓰는 거예요? 막 그럴 거라니까 그거. 얼굴에 뒤집어 쓰는 거는 내가 볼 때 쉽지 않아. 5위 정도가 최고야. 오이가 뭐예요? 5위 몰라요? 얼굴 오이 붙이라고요? 얇게 썰어가지고 탁 친다. 그게 최고죠? 예. 오이가 최고입니다. 얇게 써는 게 또 기술이에요. 그치. 두꺼우면 이게 딱딱하고 안 붙어 이게. 종이장처럼 얇게 해서. 두꺼우면 안 묻는 게 아니라 즙이 안 나온다니까. 얇아야지 즙이 나와요. 알로에 어떨까요? 알로에. 알로에 먹어줘야지. 자, 하여튼 몸에 불편한 건 잘 안 되더라는 두 죽는 근이 진다. 근데 이제 뭐 내년에 또 애플도 나온다고 하고 예. 삼성도 뭐 준비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 다 IR에서 그러니까 좀 의외였던 게 내년에 VR이나 XR 기기 시장이 굉장히 한 30% 성장할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언급을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쓰느냐가 문제겠죠. 공급자는 출신할 텐데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 회사만 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이게 만약에 되면 좀 호재가 아니냐. 왜냐하면 스포츠 관람이나 콘서트 관람을 할 때 XR 기기를 또 착용하고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엔터사도 한번 주목해보자는 좀 아주 긴 좀 보고서니까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R 기기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 리포트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 이번 주 일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간단히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뭐 오늘 이제 정상회담 있고 오늘 그리고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 말고 분기 보고서 오늘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아 그러네요. 네. 네. 반드시 좀 분기 보고서 제출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오늘까지는 다 공시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 오늘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프로 오늘 바쁘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회사들 유의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아니면 이제 연결로 새로 이렇게 그 뭐 지주사가 되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해도 되는데 네. 그런 몇 개 기업 제외하고는 다 무조건 내야 되죠. 제출을 내야 네. 돼요. 그 내일은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내일 아마 그런 좀 내용이 있어 중대 발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뭐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하원도 차이가 몇 표 안 나 지금 네. 몇 석 안 나요. 하원도 원래 30석 차이 난다거든. 맞아요. 네. 네? 30석 차이 나는데 몇 석 안 나더만. 네. 충분히 내가 보니까 바이든이 또 꼬셔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이제 수요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17일 날은 이제 빈살만 왕세장도 오고요. 또 영국 정부가 그날 이제 새 예산안 발표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또 수학여행 시험이 있어서 개장 시간 이제 10시로 조금 이제 늦춰지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 그 순학 아닙니까? 예, 그 순학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 강성은 교수와 함께 주말에 녹화를 좀 했거든요. 또 인도계지. 네, 인도계인데 아주 뭐 재밌습니다. 네, 한번 다음 주쯤 아마 업로드 될 것 같은데. 인도 쪽에 소재가 좀 떨어지셨나?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인도 개까지 나가시네. 인도 하다가 이제 좀 이번엔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다뤄주셨는데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아니 나도 저 컨텐츠 자랑 한번 할까? 그거 뭐죠? 하워드 막스 말고 네, 그 뭡니까? 뭡니까? 어제 한 것 중에 북한은 왜 자꾸 저렇게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 한번 꼭 보시라니까요. 야 이거 진짜 조동준 교수라고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조동준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는 속내라는 타이틀로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 네. 제가 사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린 북핵에 대해서 네. 솔직히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1시간 동안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막 그리고 이분은 딱 얘기하더만 7차 핵실험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난 처음 들어봤어요. 모든 이런 분들은 한다고 해야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이분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북한 핵실험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는데 학문적으로 탁탁탁탁 찝는데 콘텐츠가 네. 역시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석학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정프로가 먼저 김을 좀 뺐죠. 주성하 기자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네, 북한 관련 뭐 전문이죠. 또 탈북 원래 친했지.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7차 핵실험 할 이유가 없다. 주성화 기자도 그랬어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핵실험 아닌 쪽으로 미는가요? 우리가?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얘기들. 그래요? 네. 북한의 지금 전투기가 얼마나 지금 노후됐는지. 노후돼서 지금 심지어는 그 김정은 앞에서 사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차 하나가 가다가 갑자기 뻥 여기 터지면서 터져갖고 김정은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쓰는 거는 제일 그래도 상태 좋은 애들만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걸 군대용으로 A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A급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날 정도니 B급, C급들은 이제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얘기들. 그건 문제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군의 날 같은 날 하여튼 뭐 공군 참모총장인가 이런 사람한테 전투기 좀 타고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교 양반이 나는 죽어도 안 탄다. 도망도망 다니다가 마지못해 한번 겨우겨우 덜덜 떨면서 한번 탔다고. 김정은이 안 타면 가만 안 둔다. 근데 공군 참모총장 정도 되면 김정은보다 나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어르신을 타라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 사람이 안 타면 밑에도 다 안 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군 파일럿들이 다 탈 때 여기 비닐 조끼를 다 차고 탄답니다. 왜? 기름 빼돌리려고. 기름 항공유. 상황이 지금 그 정도로 그 정도야? 안 좋다고 하니까요. 또 그런 재밌는 얘기들 저희 3프로 TV에 또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우리 영희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네, 다 나왔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정까지 살펴본 오늘 증시 다시 한번 지수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양전했고요. 네, 강보합으로 양전했고요. 코스피는 2,495.66, 네, 0.5% 정도 오케이. 상승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굿. 자, 우리 여기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